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부터 화물과 철도를 시작으로 학교 비정규직 등 노동계가 잇따라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코로나 유행으로 최근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동시다발적인 총파업이어서 물류 대란은 물론 열차 운행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 수시 논술과 면접을 앞두고 KTX를 탈 예정인 수험생과 가족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석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물연대가 내일 0시부터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영구 시행을 요구하며 무기한 운송 거부에 들어갑니다. 특히 서산 대산항이 있는 충청권은 자동차 부품 산업의 물류 흐름을 중단시키겠다고 밝혀 지역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물동량이 줄어 부두 장치율이 60%대로 여유가 있긴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되면 장치율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 파업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비상수송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도내 2,500여 대로 추산되는 8톤 이상 일반 화물차도 시군 허가를 받아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전시도 한국타이어 등 관내 기업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물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비상대책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운송 관련된 사항들에서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그와 관련된 사항에 전화라든가 민원을 접수해서 지역 화물협회 등과 이렇게 연계해서 화물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철도노조도 인력 감축과 민영화에 반대하며 내일부터 준법 투쟁에 들어간 뒤 다음 달 2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 오전 9시부터 무궁화호와 장항선을 지나는 새마을호, 관광열차 등 8편의 운행이 중단되고 25일부터는 10편의 운행이 중단될 전망입니다. KTX의 경우 운행 중단 열차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어 주말에 열차를 탈 예정인 수험생과 가족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철도공사는 수험생이 탄 열차가 지연되면 도착역에서 시험장까지 이동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만약에 수험생이 탄 열차가 지연될 경우에는 대체 교통수단을 확보하거나 경찰과 협조해 도착역에서 시험장까지 이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 세종, 충남 학교 비정규직 노조도 정규직과 임금 격차 해소를 요구하며 25일 하루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청은 비상상황실을 통해 급식과 돌봄 운영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대전과 충남경찰청이 내일 화물연대 총파업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주동자 사법 처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기동대를 비롯해 경비와 정보, 수사 등 가용 인력을 모두 동원해 주요 사업장에서 차로를 점거하거나 비조합원 차량의 운송을 방해하고 운전자 폭행, 차량 손괴 등 불법 행위 발생 시 현장 검거에 나설 방침입니다. 차량을 이용한 불법 행위는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도 내리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내일 오전 현대제철과 대덕우체국 앞 집회는 보장하지만 불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제 혜택까지 받고 있는 대중 골프장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을 틈타 요금을 크게 올려 논란이 됐었죠. 정부가 이를 바로잡겠다며 요금 인하안을 고시했는데 이게 비수도권의 경우 오히려 요금 인상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강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골프 인구가 늘자 대중 골프장들이 입장료를 우후죽순 올렸습니다. 당진 A골프장은 14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43%, 부여서산의 골프장은 30%대, 심지어 논산의 한 곳은 61% 올렸습니다. 저변 확대를 위해 대중 골프장의 경우 개별 소비세 혜택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회원제 요금을 능가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론이 일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하안을 고시했습니다. 대중 골프장 요금을 회원제보다 3만 4천 원, 즉 기존 세제 혜택분을 1인 기준에 환산한 금액만큼 낮춰 책정하란 내용입니다. 하지만 회원제 요금 기준을 수도권 평균으로 정하면서 원래 값이 낮은 비수도권에서는 반대로 인상 근거가 되는 모순이 생겼습니다. 즉 수도권 주중 평균은 현재 23만 5천 원으로 3만 4천 원을 내리면 20만 1천 원이 되지만 충남의 경우 현재 대중골프장 요금이 15, 6만 원대여서 오히려 4, 5만 원 인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전국 골프장의 70%를 차지하는 비수도권의 이용객은 지금보다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 이를 집행할 지자체도 난감한 처지입니다.
정부에서는 대중제 골프장의 요금 인하를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중령 지정요건 기준 요금을 권역별이 아닌 수도권 평균 요금을 적용함에 따라서 충남도 관내 대중제 골프장의 요금 인하 기대가 어렵게 되어 매우 아쉽습니다. 문체부는 요금 고시한 재정 과정에서 업계 요구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혀 골프장의 로비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개선이 아닌 계약이 된 상황에 이용자들은 크게 분노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골프 장비를 내려준다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기준이 수도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방에서는 더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게 무슨 개정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긴장했던 골프장들은 오히려 요금을 더 올릴 수 있게 되자 표정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원래 더 낮아지는 거라고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었거든요. 강제성에 의해서 이제 떨어지는 걸로 그거 딱 보고 그냥 영향이 없겠구나라고. 가뜩이나 폭리를 취한다는 대중골프장에 배만 더 불려주게 된 어이없는 요금제 개편. 지금이라도 다시 논의해서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출소 3일 만에 서울과 대전, 충남 등 카페를 돌며 현금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A씨는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손님인 척 카페에 들어가 직원이 자리를 비우면 카운터에서 현금을 훔치는 수법으로 22차례에 걸쳐 현금 400만 원을 훔쳤고 버스를 타고 달아나다 지난 10일 대전 용전동 버스 복합터미널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있는 A씨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저지른 생계형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차주희 판사는 지난 6월 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 B씨에게 20회에 걸쳐 그동안 자신이 쓴 돈을 입금하라는 내용의 문자와 음성 녹음 파일 등을 보내고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45살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폭력 범죄 전력이 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국가대표 축구대표팀이 내일 밤 우루과이와 첫 번째 경기를 갖습니다. 이번 월드컵엔 대전의 아들 황인범과 조유민 등 대전 하나시티즌을 대표하는 전현직 선수들로 나란히 선발돼 지역 축구팬들이 더욱 설레게 하고 있는데요. 특히 국가대표 미드필더인 황인범이 첫 경기에서 어떤 활약을 보일지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을 노리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그 속엔 충청의 태극전사들이 있습니다. 대전에서 태어나 초중고, 프로팀까지 지역에서 성장한 황인범 선수. 대전의 아들이란 별명으로 불리던 그가 이제는 대표팀 중원의 핵심으로 성장해 벤투호의 황태자로 성장했습니다. 호리호리한 체격에도 상대와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동료들에게 볼을 배급하는 그는 대표팀 공격 전개의 핵심이기에 그 역할이 무겁습니다. 큰 부담 속에서 후회 없이 경기를 치르겠다는 아들에게 마음껏 즐기고란 부모님의 마음은 팬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구촌의 축제인 만큼 진짜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다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황인범 화이팅! 대전 하나시티즌을 8년 만에 일부로 이끈 주역, 대전의 주장 조유민 선수도 대표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표팀에서 유일한 2부 리그 소속이지만 수비에서 적극성과 경기를 풀어가는 빌드업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벤투 감독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수비수임에도 지난 시즌 6골을 넣는 등 득점력도 좋아 대표팀의 좋은 옵션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나 조유민과 황인범 두 선수는 96년생 동갑내기로 손흥민, 김민재와 함께 지난 2018년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낸 경험이 있기에 이번 대회에서도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아시안게임 멤버들이 이제는 그대로 월드컵까지 같이 함께 동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형들을 좀 뒷받침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번 월드컵에서도 좀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내일 밤 10시 우루과이와의 조별리그 1차전을 시작으로 대표팀의 도전은 시작됩니다. 대전을 대표하는 두 선수들이 월드컵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팬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은행 창구 대기 도중에 쓰러져 호흡곤란에 빠진 고객이 직원들의 응급조치로 고비를 넘겼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5분쯤 NH농협은행 대전 둔산 지점에서 창구 대기 의자에 앉아있다
바닥으로 쓰러져 호흡곤란에 빠진 60대 고객을 직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뒤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당시 쓰러진 고객은 평소 지병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응급조치 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의 한 여고에는 장애 학생들이 매일 수영을 배우는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급에서 전국대회 수상은 물론 기업체 선수들까지 배출해 화제입니다. 특히 그 뒤엔 10년간 장애 아이들을 묵묵히 응원해준 한 선생님의 집념과 우송대 지원이 있었는데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반복하면 어느새 꿈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대성여자고등학교 안에 위치한 재밌는 반. 꿈을 향해 헤엄치는 특수학급입니다. 이곳의 장애 학생들은 오전엔 수업을 듣지만 오후가 되면 수영장에서 각자만의 꿈을 키워갑니다. 학생들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 등 각종 수영대회에서 100여 차례 이상 수상했습니다. 이러한 성과 뒤엔 10년간 학생들 옆에서 힘이 되어준 엄유정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엄유정 선생님은 지난 2012년 장애학급을 맡으면서 아이들에게 재밌는 것, 잘하는 것 하나 키워주자는 생각으로 수영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즐거운 감정을 느끼고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수영을 시키면 이 아이들이 80까지도 취미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물론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끝없이 기다려주는 마음이 아이들을 다시 도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기에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치며 학생들의 수영 연습이 쉽지는 않았지만 지역 대학이 수영장 문을 활짝 열면서 실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장애 학생들이 수영을 통해 얻은 건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학생들은 졸업 후엔 대한항공, 닐슨코리아, 청주시 등에서 기업 선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송은지 학생도 매일 4시간씩 연습한 끝에 올해 8월 한 기업 소속 선수로 취업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땐 많이 우울하고 많이 소심했는데 지금은 많이 해맑아지고 많이 성숙해졌어요. 네. 장애인 애들을 가르치는 코치가 되고 싶어요. 정년이 6년 남은 엄유정 선생님은 본인이 퇴직한 이후에도 더 많은 장애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 나가길 바라며 오늘도 학생들과 수영장으로 향합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지방의원들이 4선에 도전할 경우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출마를 강행하는 경우 공천심사에서 감점을 주는 혁신안이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발표됐습니다. 시당 혁신위원회는 기초와 광역의원은 구분해서 각각 3번씩 최대 6번 출마할 수 있으며 다만 출마 강행 시 감점 비율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당대표 선거 등의 의결권을 가지는 대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안도 담았는데 대의원 의결권이 일반 권리당원보다 6배나 많다 보니 권리당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4개 혁신안이 시당에서 시안별로 최종 확정되면 당규에 반영하게 됩니다. 동료 의원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세종경찰청 여청계는 지난 15일 상 의장의 집무실과 자택,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당시 상 의장이 사건 당사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 증거물 분석에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 8월 서울에서 진행된 시의원 교육연수 회식 자리에서 상 의장이 같은 당 소속 남성 의원의 신체 부위를 잡아당겼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상 의장은 지난달 7일 성추행으로 비난받을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2 대전 미래교육박람회가 오늘 개막해 다음 달 9일까지 호텔 ICC와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에서 이어집니다. 이번 박람회는 강연과 토크 콘서트 등을 시작으로 대전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체험할 수 있으며 창의와 창업, 안전, 진로 체험, 에듀 힐링 체험 등 60개 부스가 설치되고 교육 정책의 성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학술 마당과 토론회, 발표회 등이 마련됩니다. 지역 주류 기업인 맥키스컴퍼니 조웅래 회장이 2022 충청남도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충남 장애인 복지 공로대상을 받았습니다.
조 회장은 2020년부터 전국을 한 바퀴 도는 5,200km 완주에 도전하며 1km 달릴 때마다 10,000원씩 모아 5천만 원 상당의 휠체어 체중계 등을 장애인 복지시설에 기증하는 등 장애인 후원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번 시즌 SSG의 우승을 이끈 우한 투수 이태양이 친정팀인 하나이글스 유니폼을 다시 입습니다. 하나이글스는 계약 기간 4년에 계약금 8억 원, 총연봉 17억 원 등 총연봉 25억 원 규모로 이태양과 FA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2010년 하나에서 프로 선수 생활을 시작한 이태양은 2020년 이적한 뒤 올 시즌 30경기에 등판해 8승 3패 1홀드, 평균 자책점 3.62를 기록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매수 심리 위축으로 대전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1년 새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